강백호와 페라자가 하나로 온 시점에서부터 하나이글스의 중견수는 누구인가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배정대 트레이드 썰도 돌고 박혜민을 데려왔어야지 왜 강백호를 데려왔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오재원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이진영, 김태현, 뭐 이원석으로 이어지는, 또 나는 중견수자 시즌 몇 번째야 도대체. 아무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나이글스의 중견수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당연히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제발 다른 곳 가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경거망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기록을 좀 갖고 왔는데요. 1999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로만 좀 볼게요. 그래도 25년이나 됩니다.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하나이글스의 주전 중견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박혜민, 모시환 이런 선수처럼 전경기 출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0경기 정도는 출장해야지 주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8개 구단 시절에는 지금보다 경기 수가 조금 더 적긴 했지만 편의상 기준을 100경기라고 좀 잡아봤고요. 그 기준을 놓고 보자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동안 하나이글스의 중견수를 책임졌던 선수들을 쫙 정리를 한 그런 표입니다. 2003년 제가 야구를 보기 전이죠. 김수현 선수를 제외하면 전부 용병 또는 외부 영입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김수현 선수도 막 타출장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데이비스, 피에, 이용규, 터크먼을 제외하면 주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글스의 중견수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김고추이정 시대에서 강동우 선수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강동우 선수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라서. 근데 강동우 선수마저도 삼성에서 트레이드로 온 선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중견수 자원으로서 키워낸 선수가 정말 없습니다. 2014년에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구단에서 외국인 타자를 한 명씩 영입하던 그 시기에도 하나이글스는 중견수를 용병으로 데려왔었죠. 페넥스 피에 선수를 데려왔었고요. FA로 이용규 선수를 데려오면서 나름 전력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FA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FA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단과의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었다는 그런 점이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수고요. 2019년에 이용규 선수의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하나이글스는 무려 정근우 선수의 중견수 전환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리수에 가까운 수를 두면서까지 중견수를 보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또 외부에서 노수광 선수 데려왔고요. 갖은 시도를 다 해봤지만 또 결국 중견수 용병으로 터크먼 선수 데려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플로리오 리베라토보다 터크먼이 훨씬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선수를 잡지 않았고요. 그리고 데려온 게 오그레디라는 게 더 빡치는 부분이고요. 오죽하면 은퇴 직전인 김강민 선수 데려왔고요. 정은원 선수, 문현빈 선수도 중견수로 써보려다가 실패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 결국 최근 5년 이내에 백업 중견수는 이원석 선수였습니다. 중견수가 원래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포수, 유격수, 중견수는 타격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수비 하나 보고 세우는 선수. 그 수비마저도 기대에 충족한 선수가 그동안 이원석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공격력을 기대해야 되는 용병 슬롯 자리를 중견수로 채우다 보니 이게 공격에서 자꾸 이게 뭔가 삐걱거리는 거죠. 거기다가 수비마저 못하면 이 선수를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막 고민이 또 많아집니다. LG 오스틴, 삼성 디아즈, NC 데이비슨 다 1루수 거포죠. 롯데 레이에스, SSG 에레디아 다 코너웨어스잖아요. 중견수 용병, 뭐 KT 스티븐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티븐슨, 플로리얼, 리베라토를 보면 오스틴 디아즈 데이비슨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중견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그만큼 뛰어난 선수가 KBO의 용병으로 오진 않습니다. 매년 그런 선수를 뽑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유행입니다, 유행. 그리고 일부 야구를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중견수 누구 써보면 안 됨? 누구 중견수 돌려보면 안 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게임처럼 포지션이 쉽게 변경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오만이고요. 같은 외야수일지라도 좌익수, 우익수는 몰라도 중견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유격수 하주석이 2루수나 3루수를 볼 수는 있지만 3루수 노시환한테 유격수를 보라고 시킬 수는 없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견수 수비가 되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선수 풀도 제한적이고 용병
공병 슬롯을 중견수로 채울 경우 공격력이 약해지고 결국 즉시 보강탑은 FA랑 트레이드인데 시장에 그런 중견수가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고 이번에 나왔던 LG의 박혜민 선수는 뭐 KT에서 제안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LG에 잔류했던 걸 보면 또 이렇게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돈 이외의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뭐 이러면 구단으로서도 데려올 길이 없죠. 그리고 설령 엄청난 돈을 더 투자해서 박혜민 선수를 데려온다고 해도 정말 길어봐야 서비스 타임이 5년 정도 되는 이런 선수를 데려온다고 해도 그 뒤에는 박혜민 선수가 나간 뒤에는 그냥 또다시 나는 중견수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박혜민 선수보다는 26살 더 젊고 유명한 겉보자원인 강백호 선수를 데려온 거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트레이드로 또 말들이 많습니다. KT 배정대 선수를 데려온다는 그런 썰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트레이드는 거의 99%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팀에서 중견수 자원 하나 키워보겠다고 20년 가까이를 투자했는데도 안 나온 정말 그런 귀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다른 팀에서 그 주전 중견수 자원을 쉽게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3루수가 급한 팀에서 노시환이랑 트레이드 하자, 뭐 선발 급한 팀에서 문동주 정우주랑 트레이드 하자 이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당연히 안 주죠. 사실 이거는 메이저리그식 딜 트레이드 이런 게 아니면 진짜 불가능한 그런 수준인데 제가 몇십 년 동안 봐왔던 KBO의 정서상 그런 일은 쉽지 않고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뭐 답은 나왔죠.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뽑은 그런 귀한 자원이 있잖아요. 또 오재원 선수가 있고 일단 키워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진 몰라요. 하지만 키워봐야죠. 우리가 유장혁 지금의 유로결 선수도 이렇게 데려왔었어요. 외야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데려왔었지만 결국 꽃을 피우지 못했죠. 그렇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수의 기회를 줄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싹수 좋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 매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는 그래도 투수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지배했었었는데 이번에 오재원 선수를 뽑아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한번 잘 키워보는 거고 또 김경문 감독이 우리가 정말 답답했던 부분이었지만 또 이럴 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선수 우즈커니 쭉 박아놓고 키우는 거. 그렇지만 물론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선수는 어디까지나 신인이고 일단 키워보는 거고 안 되면 이원석이죠. 이거는 뭐 맞네 틀리네 뗐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그렇고 이미 짬이 그렇게 찼습니다. 이원석 선수만큼 중견수 경기를 많이 나간 자원이 없고 발빠른 주자로서 툴이 확실하게 있고 그럼 이런 선수는 무조건 기회를 얻게 돼 있다. 그래서 2026년 시즌은 이원석, 오재원 그리고 다른 외야수 자원들이 조금씩 나눠가면서 수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페라자가 오는 시점에서 페라자가 우익수, 강백호는 1루수 이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현장에서 더 잘 할 거예요. 이런 건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서 시선을 저는 무조건 더 높게 삽니다. 현장에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너무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도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도 내년에도 한국 시리즈를 노리자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폰세 와이스 선수 최근에 메이저리그랑 계약한 그 금액 보셨죠? 이런 선수들은 우리는 100만 달러에 쓰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시리즈까지 간 겁니다. 정말 계산되는 상수가 있었잖아요. 역대급 외인 듀오 원투펀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거고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 갑자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윈나우 체질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슈퍼 에이스 듀오가 와가지고 한국 시리즈까지 가고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DNA를 많이 심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매년 가을 야구 정도 갈 수 있는 팀이 되어야죠. 이게 당장 1, 2년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두산의 정수빈, SSG 최지훈 선수라든지 지금은 KT로 간 최원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같은 자원을 우리도 키워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요새 중견수 가지고 기사나 이상한 영상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유튜브를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구 쇼츠가 너무 많아요. 특히 그 TTS 입혀가지고 유명 야구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들 끌어다가 TTS 입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쇼츠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다들 잘 하시겠지만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들 돈 벌려고 진짜 물론 저도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합니다. 이건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출처도 불명확한 정보들을 퍼다 나르고 짜집기 하고 어그로 끌려고 더 과장하고 이러면서 팬들끼리 이상한 논쟁이 오가고 심지어는 요즘에 구단이랑 단장이 나와서 구단의
중견수 방향성을 발표해야 된다. 팬들끼리 너무 혼란이 많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만. 우리 진짜 이런 거 그만합시다. 26년 시즌 중견수는 생각보다 간단한 답. 오재원, 이원석이고 여기에서 불명확한 타격이라는 지점을 강백호 페라자로 보완을 했다. 너무 이걸로 막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윈나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를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너무 분위기가 뒤숭숭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요새 하고 싶었던 얘기들 전부 종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팬들끼리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독!